건전성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제1야당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이건 어디서 하는지는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부서가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말씀하시죠. 네, 저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 재정, 지금 예산을 늘리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이 부족하다고 지금 또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만 이 둘이 완전히 엇박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또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굉장히 많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재정이나 금융이나 확장할 때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 같이 긴축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그 재정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인 재량 그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어떤 법상의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원 때문에 금융이 많이 풀렸으니까 미국에서도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긴축을 하면서 장기 이자율만이 아니라 단기 이자율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나 또 우리 재정당국에서 이 국민들이 이걸로 피해를 좀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물가 관리라든지 또 주택이라든가 그 담보대출의 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은 빨리 우리가 그 재량 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신지요? 자, 윤 후보님 지금 34초 남았거든요. 네. 시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렸고요.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또 그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시장과 가게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은 하겠습니다. 좀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새롭게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거대 양당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세입을 가지고 오는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주로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땜질식의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 재정도 하면서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좀 더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을 하면은 우리가 더 빚을 얻지 않고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제1야당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아까 공통질문 답변을 듣다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우리가 통상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자료들을 다 디지털화하고 컴퓨터를 쓰고 또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해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총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G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프트웨어의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 혹시 저기 정부 데이터 안 후보님, 개방 들어보셨습니까?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주도권 토론이 아니고 시간 총량제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식으로 하시면 서로의 시간 계산이 오류가 날 수가 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묻고 그만두겠습니다. 자, 지금은 안철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 후보께 질문하던 것 연속입니다. 사실 국가 데이터 공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의 가장 근본입니다. 미국 같으면 벌써 10여 년 전에 오바마 정부 1기부터 시작해서 안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구 센서스 데이터라든지 또는 우리 토양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정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 위에 이제 민간 데이터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전혀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굉장히 뒤처지고 있어서 저는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 목표 중에 하나가 사실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윤 후보께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발언권이 조금 순서가 막 엉키고 있는데요. 어지간하면은 발언권 신청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윤 후보님 짧게 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 후보께서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5개 있으면 우리 경제가 부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는 디지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도 애플처럼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전 세계에 주름 잡는 기업들은 전부 데이터 플랫폼 회사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그래서 우리 안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기술, 첨단 이런 디지털 기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용화를 하고 새로운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고, 정부의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 많은 민간인과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저절로 공공 데이터들이 공유되게 돼 있고,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것 제외하고는 정부가 어떤 국가 전체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심상정 후보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또 뭐 저는 연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지역적인 쪽에 많이 국한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우리 전체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제가 555 공약, 즉 세계에서 5대 제1위의 기술들을 확보를 하면 삼성전자급의 5개의 회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제조업 기반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서 끌어올리고 그 힘으로 다른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555 공약이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플랫폼 기업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기업과 지금 제가 처음에 정부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그건 사실은 빅데이터 기업이거든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윤 후보께서는 그 둘을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여러 가지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제조업 기반의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그 초격차 기술로 만드는 것 하나,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데이터 산업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빅데이터 산업을 만드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미 전 세계 외국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지를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새롭게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재정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 금융 긴축하고 이거를 지금 같이 이렇게 병행해 나가니까 좀 혼선이 생기고 엇박자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 아까 뭐 특별기금 같은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별회계.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 같으면은 특별회계가 가능한데, 이를테면 코로나 같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간헐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특별 회계라는 것을 쭉 쓰는 것이 맞습니까?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1, 2년 내로 종식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곧이어서 최근에 빌 게이츠가 뮌헨에서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음에 곧이어서 또 다른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특별회계를 통해서 우리의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네. 저 안 후보님 죄송합니다. 9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질문하실 때 30초가 채 남지가 않아가지고요. 윤석열 후보는 일단 27초 토론 남을 때 질문한 규칙상 네.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된다는 네. 규칙을 위반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시간 때 답변하겠습니다. 네, 예. 나머지. 예, 그러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윤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워낙에 검찰에서 많이 다뤄보셨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봅니다. 그 사실 저도 벤처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그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 실제 경험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이 문제 다루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공정이요. 네, 공정위도 있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뭐 검찰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오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되어 오면 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디서 하는지는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부서가 뭐 공정 그 기업 집단국이 있을 테고 이거는 공정거래국에서 하지 않겠나요? 제가 그 부서의 그 구조는 지금 좀 그만둔 지도 좀 돼서 이제 많이 잊어먹었습니다만. 저 사실 부처가 어딥니까? 부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저도 경영을 해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팀으로 네. 10명의 비정규직이 네. 기술 운용 감시 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점. 네. 안철수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네 분 모두 주도권 토론 마쳤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주도권 토론까지 끝냈는데요. 이제